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70평생을 농사 지으며 사신 분이었죠.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왔더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히 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이어졌어요. 나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죠. 아버지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큰형과 형수도 와 있었어요. 형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형수는 검은 옷을 단정히 입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장례식이었죠. 3일장이 끝나던 날이었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갔을 때였죠. 형수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이제 정리할 게 있지 않나요? 목소리가 묘하게 차가웠어요. 나는 형수를 쳐다봤어요. 무슨 정리 말씀이세요? 형수가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유언장이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죠.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장이에요. 형수의 말투가 단호했어요. 나는 당황스러웠어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다고? 형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형이 입을 열었어요. 동생아, 형수 말이 맞아.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형수가 봉투를 펼쳤어요. 거기엔 토지 문서 목록이 있었죠. 집과 논밭은 장남인 남편 몫이에요. 형수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하다니. 형수님, 지금이 그럴 때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 하겠어요? 미루면 더 복잡해져요. 형수의 말은 준비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죠. 형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나는 주먹을 쥐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었어요. 이건 슬픔이 아니었어요. 탐욕의 냄새가 났죠. 밤이 깊어갔어요. 나는 혼자 마당에 나와 있었어요.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죠. 아버지가 심으신 나무였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하늘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죠. 그저 별빛만 차갑게 빛났어요. 형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장남 몫이에요. 그 말이 계속 울렸죠. 나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틈으로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렸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형수가 또다시 나타났어요. 오늘 법무사 만나러 가요. 이미 약속까지 잡아놓았더군요. 형은 형수 뒤를 따라갔어요. 마치 인형처럼 말이죠. 나는 형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내 형일까? 형수가 문을 열고 나가며 말했어요. 늦지 마세요. 토장 챙기고요. 그 목소리엔 협박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이 쾅 닫혔죠. 고요한 집 안에 나 혼자 남았어요. 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죠. 나는 아버지의 서재로 갔어요. 오래된 책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책장을 열어봤어요. 낡은 장부와 문서들이 가득했죠. 손으로 하나씩 구워봤어요. 그때 눈에 띈 게 있었어요. 봉인된 갈색 봉투였죠. 겉면에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어요. 김영수에게. 내 이름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집어들었죠. 무게가 묵직했어요. 뜯을까 말까 망설여졌어요. 그때 형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세요? 나는 깜짝 놀라 봉투를 품에 감췄어요. 서재 정리 중이에요. 형수의 눈이 날카롭게 좁혀졌어요. 뭘 숨기신 거예요? 목소리가 차가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자리를 피했어요. 형수의 시선이 등을 찔렀죠. 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균열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죠. 법무사 사무실은 좁고 답답했어요. 형수가 먼저 들어가 앉았죠. 형은 그 옆에 앉았어요. 나는 맨 끝자리에 앉았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유언장을 확인하시죠. 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법무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본인 김철수는 본 유언장을 작성하며 아버지의 이름이 나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주택과 농지 일체는 장남 김영철에게. 형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나는 주먹을 쥐었어요. 차남 김영수에게는 예금 계좌를 남긴다. 예금? 고작 그뿐이라고? 형수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보셨죠? 명확하잖아요. 나는 법무사를 똑바로 봤어요. 이 유언장 진짜 맞나요? 법무사가 당황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지 필체가 맞는지 확인했어요. 목소리를 높였어요. 형수의 얼굴이 굳었죠.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형이 나를 말렸어요. 동생아, 그만해. 형, 이게 말이 돼요? 나는 형을 똑바로 봤어요. 형은 눈을 피했죠. 법무사가 말했어요. 필적 감정을 원하시면 별도로. 당연히 해야죠. 형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필요 없어요. 이미 공증받은 문서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공증? 누가 언제 했는데요? 형수가 나를 노려봤어요. 아버님이 직접 하셨어요. 작년에. 작년? 그때 아버지는 건강하셨는데 왜 갑자기 유언장을 썼을까? 뭔가 이상했어요. 나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형수가 뒤에서 소리쳤죠. 도망가지 마세요. 도장 찍어야죠.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귀를 막고 싶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마을 어르신을 만났어요. 영수야, 얼굴이 왜 그래?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요, 어르신. 어르신이 한숨을 쉬었어요. 형수 때문이지?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소문 다 났어. 장례식 끝나자마자 유언장 들고 나왔다며? 마을 전체가 알고 있었어요. 부끄러웠어요. 너희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닌데. 어르신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작년에 내 아버지 만났을 때 말이야. 어르신이 담배를 꺼냈어요. 형수가 자꾸 재산 이야기를 꺼낸다고 하시더라.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래. 걱정이 많으셨어. 어르신의 눈빛이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유언장을 쓰셨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르신이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 그 말이 마음에 박혔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셨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가 있니?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나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유언장을 쓰셨어요? 어머니가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모르겠구나. 그 말이 전부였어요. 나는 품속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찾았어요. 어머니가 봉투를 보셨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그건 뭐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봉투를 만지셨어요. 내 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거야.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언제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모른다. 열어보지 말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봉투를 꼭 쥐었어요.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죠. 어머니, 형수가 이상해요. 나도 안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니? 큰아들이 그 편인데.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어요. 나는 결심했어요. 더는 물러설 수 없었죠. 제가 알아볼게요. 어머니가 나를 봤어요. 영수야, 위험해. 괜찮아요. 진실이 뭔지 알아야 해요. 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밤이 깊었어요. 나는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죠.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영수야, 미안하다. 첫 문장을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형수가 욕심이 많구나. 손이 떨렸죠.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다. 심장이 뛰었어요. 헛간 서랍 밑을 보거라.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아버지가 뭔가를 숨기셨어요. 진짜 유언장이 따로 있다고. 나는 창밖을 봤어요. 헛간이 어둠 속에 있었죠. 내일 아침에 가봐야 했어요. 진실을 찾아야 했죠. 새벽 5시였어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죠. 나는 조용히 헛간으로 향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어요. 헛간 문을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컸죠. 주변을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농기구들이 가득했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서랍이 어디 있을까? 손전등을 켰어요. 구석에 낡은 작업대가 보였어요. 거기에 서랍이 달려 있었죠. 다가가서 서랍을 열어봤어요. 낡은 공구들 뿐이었어요. 아버지 말씀은 서랍 밑이었지. 나는 서랍을 완전히 빼냈어요. 그 밑을 손으로 더듬었죠. 뭔가 걸렸어요. 테이프로 붙어 있는 게 느껴졌죠.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봉투였어요. 두꺼운 갈색 봉투.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두툼한 문서가 있었죠. 첫 장을 펼쳤어요. 유언장. 아버지의 필체가 분명했어요. 형수가 보여준 것과는 달랐죠.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본인 김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손이 떨려서 제대로 읽히지 않았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다시 읽었죠. 주택과 농지는 아내 박순자와 두 아들이 공평하게. 공평하게? 형수가 말한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장남의 배우자가 재산 분할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형수의 탐욕을 말이죠. 뒤쪽 장을 넘겼어요. 공증 확인서가 있었어요. 날짜는 올해 초였죠. 형수가 말한 작년보다 훨씬 최근이었어요. 증인 서명도 있었어요. 마을 이장님과 법무사. 이게 진짜였어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거기서 뭐예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손녀 지은이가 서 있었죠. 지은아, 놀랐잖아. 지은이가 가까이 왔어요. 할아버지, 새벽부터 여기서 뭐해요? 나는 문서를 숨겼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은이가 고개를 가웃했어요. 거짓말. 뭔가 찾으셨죠? 아이는 똑똑했어요. 지은아, 비밀 지킬 수 있지?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나는 문서를 살짝 보여줬어요. 이게 뭔데요? 증조 할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언장이야. 지은이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그럼 큰할머니가 가진 건요? 가짜일 수도 있어. 지은이가 입을 가렸어요. 큰할머니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직은 모르겠어. 확인해봐야 해. 지은이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나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넌 아직 어려. 저 13살이에요. 이제 다 알아요. 아이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고맙다. 지은이가 활짝 웃었죠. 저 몰래 녹음도 할 수 있어요. 녹음? 내 핸드폰으로요. 큰할머니 말 녹음해 둘까요? 영리한 아이였어요. 위험할 수 있어. 괜찮아요. 몰래 할게요. 지은이의 용기가 기특했어요.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죠. 나는 문서를 방에 숨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사를 찾아가야 했어요. 진짜와 가짜를 대조해야 했죠. 그런데 형수가 가만히 있을까? 걱정이 앞섰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형수가 다시 집에 왔어요. 어제 도장 안 찍으셨죠?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오늘 다시 가요. 준비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가요. 형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필적 감정 결과 나올 때까지 안 가요. 형수가 코웃음 쳤어요. 필적 감정? 시간 낭비예요. 그건 제가 판단할게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영수 씨 후회할 거예요. 협박이었어요. 후회는 나중에 할게요. 형수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지은이가 내 옆으로 왔어요. 할아버지 녹음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잘했어, 지은아. 지은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녹음 파일이 저장돼 있었죠. 이거 증거 되죠? 그럼 큰 도움이 될 거야. 지은이가 뿌듯해했어요. 오후에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이장님은 마당에서 일하고 계셨죠. 이장님, 잠깐 여쭤볼 게 있어요. 이장님이 일손을 멈췄어요. 영수야, 무슨 일이야?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유언장 공증하실 때 증인으로 계셨죠? 이장님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래, 왜? 그게 언제였어요? 올해 초 정월쯤이었나? 역시 형수 말과 달랐어요. 혹시 작년에도 유언장 쓰신 적 있어요? 이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한 번뿐이었어. 확실해요? 당연하지. 내가 직접 봤는데. 이장님이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왜 그러니? 무슨 문제라도 있나? 나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형수가 작년 유언장을 들고 나왔다고. 이장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게 말이 되나? 그래서 확인하려는 거예요. 이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 형수 욕심이 과하더라.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죠. 아버지가 걱정하셨죠? 많이 하셨어. 밤에 술 한잔 하시면서 말씀하셨지. 이장님의 눈빛이 안쓰러웠어요. 제발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런데 이 꼴이 됐네요. 사람 욕심이 무섭지. 이장님이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진실은 밝혀질 거야. 힘내라.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형수의 차가 집 앞에 서 있었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형수가 내 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어요. 형수가 돌아봤어요. 당신도 뭔가 숨기고 있죠? 방이 엉망이었어요. 서랍이 다 열려 있었고, 책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남의 방을 함부로. 내 권리예요. 이 집도 곧 우리 거니까. 형수의 말투가 당당했어요. 나는 주먹을 쥐었어요. 참아야 했어요. 폭력은 답이 아니었죠. 나가요, 지금 당장. 찾을 때까지 안 나가요. 형수가 계속 뒤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형수를 막았어요. 그만하라고요. 형수가 나를 밀쳤어요. 비켜요. 그때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뭐 하는 거니 다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형수가 돌아봤어요. 어머님, 영수 씨가 뭔가 숨기고 있어요. 내 집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어머니가 소리치셨어요. 평소엔 절대 그러지 않는 분인데, 형수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어머님, 당장 나가.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형수가 인상을 쓰며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죠.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제가 해결할게요. 어떻게? 진짜 유언장이 있어요. 어머니가 나를 봤어요. 정말이니? 네, 아버지가 남기셨어요. 어머니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그럼 곧 밝혀질 거예요, 진실이.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셨어요. 내 아버지를 믿어라. 그날 밤이었어요. 나는 문서를 다시 꺼내봤어요. 아버지의 글씨를 하나하나 읽었죠. 마지막 장에 쪽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영수야, 형을 미워하지 마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형수가 문제지 형은 아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가족을 생각하셨어요. 나는 쪽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꼭 지킬 거예요, 아버지.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그날 아침이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죠. 필적 감정 의뢰하고 싶은데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답했어요. 서류 2개를 가져오세요. 약속을 잡았어요. 오후 2시였죠.
나는 진짜 유언장을 챙겼어요. 가방 깊숙이 넣었죠. 형수가 알면 안 됐어요. 집을 나서려는데 지은이가 왔어요. 할아버지, 저도 같이 갈래요. 안 돼, 위험해. 아니에요. 제가 증인이 돼줄게요. 지은이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증인? 네, 큰할머니가 뭔가 이상한 짓 하면 제가 다 볼 거예요. 아이가 너무 의젓했어요. 알았어, 따라오렴. 함께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길을 걷는데 누가 뒤를 밟는 느낌이었어요. 뒤를 돌아봤죠. 아무도 없었어요. 기분 탓일까?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다른 법무사였어요. 형수가 찾아간 곳과는 다른 곳이었죠.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 법무사가 맞이했어요. 유언장 2개를 비교하고 싶어요. 나는 서류를 꺼냈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펼쳐봤어요. 이게 뭔가요? 첫 번째는 내가 찾은 유언장. 두 번째는 형수가 보여준 유언장 사본이었죠. 둘 다 같은 분이 쓰셨다고요? 법무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그런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법무사가 확대경을 꺼냈어요. 꼼꼼히 들여다봤죠. 필체가 다른 것 같은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말요? 여기 보세요. 이응 쓰는 방식이 달라요. 법무사가 두 문서를 나란히 놓았어요. 확실히 달랐어요. 한쪽은 둥글게 한쪽은 각지게 썼죠. 이건 감정을 받아봐야겠어요.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요. 일주일. 그 사이에 형수가 뭔가 할 것 같았어요. 빨리 할 수 있나요? 급하신가 봐요. 네,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 안에 해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류를 맡기고 나왔어요. 지은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잘 될 거예요. 아이의 손이 따뜻했어요. 그래, 고맙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마을 슈퍼 앞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영수 씨. 돌아보니 마을 어르신이었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잠깐만 할 말이 있어. 어르신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뭔데요? 내 형수 말이야.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제 누구랑 만나는 걸 봤어. 누구요? 다른 동네 법무사 같던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뭘 하던가요? 서류 뭉치를 들고 있더라고. 형수가 또 뭔가를 꾸미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조심해라. 그 사람 보통이 아니야. 어르신의 경고가 뼈에 사무쳤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형수와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누구세요? 나는 경계하며 물었어요. 변호사 김민준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변호사? 형수가 입을 열었어요. 영수 씨, 이제 법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죠. 무슨 소리예요? 유언장 집행 소송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일주일 안에 도장 안 찍으시면 법원 가는 거예요. 협박이었어요. 나는 서류를 받지 않았어요. 필적 감정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형수가 비웃었어요. 필적 감정? 시간 낭비예요.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김영수 씨, 법적으로 불리하실 겁니다. 왜요? 공증된 유언장이 있으니까요. 공증이 전부가 아니죠. 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코웃음 쳤어요. 그렇게 나오시면 어쩔 수 없죠. 형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원에서 봐요. 두 사람이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죠.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다 들었어.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법원까지 간다는데 어떻게 안 걱정하니? 나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제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흐느끼셨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지은이가 내 방으로 몰래 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뭔데? 큰할머니 통화 녹음이요. 지은이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형수의 목소리가 들렸죠. 유언장? 당연히 만든 거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필적은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대필 전문가한테 맡겼어. 완벽해. 손이 떨렸어요. 돈은 얼마 들었어요? 2천만 원. 비쌌지만 확실하잖아. 지은이가 나를 봤어요. 할아버지 이거 증거 되죠? 나는 지은이를 꼭 안았어요. 넌 천사야, 정말. 에이, 부끄러워요. 지은이가 얼굴을 붉혔어요. 이거 법무사님한테 드려야겠다. 제가 백업 파일도 만들었어요. 지은이가 클라우드에 저장했다고 했죠. 영리한 아이였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형수의 계략이 다 드러났죠.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추가 증거가 있어요. 어떤 거죠? 녹음 파일이요. 유언장 위조를 자백한 내용이에요. 법무사의 목소리가 놀란 듯 했어요. 진짜요? 그럼 빨리 보내주세요. 파일을 전송했어요. 확인했어요. 이건 결정적이네요. 감정 결과는 언제 나와요? 내일 나올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점심때였어요.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영수야, 잘 됐구나. 뭐가요? 형수가 저지른 일 소문났어.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야. 진실은 숨길 수 없어. 이장님이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형수가 또 집에 왔어요. 영수 씨, 생각 바꿀 생각 없어요? 여유가 없어 보였어요. 없어요. 후회할 거예요. 그건 당신이 할 말 같은데요. 형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나는 문을 닫았어요. 형수가 밖에서 소리쳤죠. 픽업하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내일이면 결과가 나와요. 긴장됐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죠. 진실은 내 편이었으니까.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법무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결과 나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직접 오세요. 설명드릴게요.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나는 서둘러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물으셨죠. 어디 가니? 법무사 사무실이요. 결과 나왔대요.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어요. 잘 될 거야. 네, 어머니. 사무실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나는 자리에 앉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법무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두 유언장의 필체가 다릅니다. 역시 그랬어요. 그럼 형수 것이 가짜네요. 네, 감정 결과상 대필 가능성이 99%예요. 증거가 확실했어요. 녹음 파일은요? 그것도 결정적이에요.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될 겁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문서 위조죄로요. 법무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제가 준비해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어요.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경찰서로 향했어요. 고소장을 제출하려고요. 경찰서 민원실이었어요. 문서 위조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경찰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증거 자료 있으세요? 네, 여기 다 있어요. 필적 감정서와 녹음 파일을 제출했죠. 경찰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이건 확실하네요. 얼마나 걸려요? 조사 진행하고 일주일 정도요.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사건 번호를 받았죠. 이제 시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됐니? 잘 됐어요, 어머니. 증거가 확실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 아버지가 지켜주신 거야. 나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이제 곧 끝나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생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형. 미안하다. 형이 울고 있었어요. 형수가 한 짓 다 알았어. 나는 말없이 들었어요. 나도 몰랐어. 진짜야. 형의 목소리가 떨렸죠. 형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 형수가 다 꾸민 거였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속은 거야. 가슴이 복잡했어요. 형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형,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하려고. 형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더는 못 살겠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동생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형은 잘못이 없잖아요. 고맙다. 형이 흐느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죠. 다음 날이었어요. 형수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영수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왔어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무릎을 꿇었어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렸죠.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당신이 어머니한테 한 짓 생각해 봤어요? 형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문을 닫았어요. 형수가 밖에서 울고 있었죠. 마음이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잘못은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사흘 후였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 나오세요. 나는 경찰서로 갔어요.
조사실이었어요. 형수도 와 있었죠.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유언장을 위조한 게 맞습니까? 형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목소리가 작았어요.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태필 전문가한테요. 이름이 뭡니까? 형수가 이름을 댔어요. 경찰이 기록했죠.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2천만 원이요. 모든 게 녹음 파일 내용과 일치했어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형수가 울먹였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그게 이유가 됩니까? 경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형수는 대답하지 못했죠. 조사가 끝났어요. 나는 조사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형을 만났어요. 동생아. 형이 다가왔어요. 형. 미안해, 정말. 형이 내 손을 잡았어요. 형은 괜찮아요. 이혼서를 썼어. 형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힘들죠? 당연하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형이 한숨을 쉬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을로 돌아갈까 해.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생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래요, 형. 우리는 포옹했어요. 형의 어깨가 떨렸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검찰에서 기소 결정이 났어요. 형수는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마을에 소문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럴 줄 알았어. 욕심이 과했지.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진실이 밝혀진 게 중요했죠. 어머니는 많이 편안해지셨어요. 이제 내 아버지도 편히 쉬시겠구나. 네, 어머니. 우리는 아버지 산소에 갔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았죠. 아버지, 다 해결됐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아버지의 대답 같았죠. 지은이가 옆에 왔어요. 증조할아버지 잘하셨죠? 아이가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할아버지 덕분이야. 저도 도왔잖아요. 지은이가 씩 웃었어요. 너 없었으면 못했어. 지은이가 뿌듯해했어요. 산을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다 계획하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유언장을 숨겨두신 것도, 내게 편지 남기신 것도. 어머니의 눈빛이 멀리 있었어요. 형수가 욕심 부릴 걸 아셨던 거죠? 그래. 너희 아버지는 사람을 잘 보셨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 하셨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한 달 후였죠. 그 사이 형수 측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어요. 유명한 변호사였죠. 마을에 소문이 돌았어요. 형수가 돈을 많이 썼대. 변호사 선임료만 몇 천만 원이래.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나는 불안했어요. 돈으로 진실을 덮을 수 있을까? 형수의 새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어요. 합의하시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합의요? 형수님이 보상금을 드리겠답니다. 얼마인데요? 1억. 숨이 막혔어요. 1억이라니.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떨렸죠. 1억은 큰 돈이었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1억을 준다고? 네.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영수야,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힘들 거야. 괜찮아요.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어요. 내 뜻대로 해라.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합의 안 합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건 제가 감당할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였어요. 마을 사람들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영수 씨 너무 고집 부리는 거 아니야?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1억이면 큰 돈이잖아. 합의하지 그래? 진실이 더 중요해요. 진실로 밥 먹고 살아? 아주머니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슈퍼 아저씨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형수 측에서 마을에 기부도 하겠다던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마을회관 수리도 해주겠다잖아. 사람들이 돈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을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었죠. 형수가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보이며 사과했죠. 어르신들이 형수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에이, 사람이 누구나 실수하지.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는 점점 고립됐어요. 마을 회의가 열렸어요. 나도 참석했죠.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수 씨, 가족 일은 조용히 해결하는 게 어때? 이장님, 이건 범죄예요. 범죄까지야 좀 심한 거 아닌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형수의 변호사 전략이 통하고 있었어요.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 나는 혼자였어요. 형도 마을로 돌아왔지만 말이 없었어요. 형, 도와주세요. 동생아, 미안해. 나도 힘들어. 형은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형수가 협박해요. 아니, 그냥 지쳤어. 형의 얼굴이 수척했어요. 이혼 과정도 순탄치 않은 것 같았죠. 어느 날이었어요. 집 앞에 돌이 던져졌어요. 유리창이 깨졌죠. 누가 이런 짓을? 밖으로 나갔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합의해라. 마을 평화를 위해서. 손이 떨렸어요. 협박이었어요. 어머니가 놀라 나오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니?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을 리가 있니? 어머니가 우셨어요. 지은이도 무서워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이사 가요. 안 돼, 지은아. 우리가 떠날 이유 없어.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슈퍼에서 물건을 사려고 했어요. 저희는 영수 씨한테 안 팔아요. 왜요? 주인 방침이에요. 슈퍼 주인이 고개를 돌렸어요.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틀린 걸까? 돈을 받고 합의하는 게 나았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머니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재판 일주일 전이었어요. 형수 변호사가 또 연락을 해왔어요. 마지막 제안이에요. 들을 필요 없어요. 2억으로 올렸어요. 2억. 더 큰 돈이었어요. 재판 지면 한 푼도 못 받아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협박조였어요. 제 변호사와 얘기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재판에서 질 수도 있을까? 내 변호사는 경험이 적은 젊은 변호사였어요.
상대는 유명한 베테랑이었죠. 불안했어요. 그날 밤 악몽을 꿨어요. 재판에서 지는 꿈이었죠. 형수가 웃고 있었어요. 봤죠? 진실이 뭐가 중요해요? 식은 땀을 흘리며 깼어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였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마당으로 나왔어요.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허공에 대고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죠. 별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어머니가 식사를 차려 놓으셨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죠. 먹어야지.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셨어요. 네. 억지로 밥을 떠먹었어요. 그때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이장님이셨어요. 영수야, 잠깐 나와봐라. 밖으로 나갔어요. 이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마을 사람들이 탄원서를 쓴대. 탄원서요? 형수 편에 서는 거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구나. 이장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그럴 수가. 형수가 마을 사람들을 다 매수했어. 이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돈도 뿌리고 선물도 돌리고. 사람들이 돈에 넘어간 거예요. 이장님은요? 나야 내 편이지. 하지만 나 하나로는 부족해. 이장님이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힘내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증거가 있어도 여론이 불리했죠. 마을 전체가 적이 된 기분이었어요. 오후에 내 변호사를 만났어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변호사의 얼굴도 어두웠어요. 탄원서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고요. 상대 변호사가 만만치 않아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상대 측 증인이 3명이나 돼요. 우리는요? 이장님 한 분뿐이에요. 숫자로도 밀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필적 감정도 문제예요. 왜요? 결과 나왔잖아요. 상대 측에서 재감정 신청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른 감정기관에서 다시 검사한대요.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가능성은 낮지만 시간은 걸려요. 재판이 늦어질 수도 있었어요. 녹음 파일은요? 그건 유리해요. 하지만 상대 측에서 편집됐다고 주장할 겁니다. 변호사의 말이 계속 불리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변호사가 나를 똑바로 봤어요. 승률이 50대 50이에요. 반반이라는 거였어요. 합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안 돼요. 사무실을 나왔어요. 하늘이 잔뜩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집으로 걸어가는데 핏방울이 떨어졌어요. 금방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나는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젖어도 상관없었죠.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흠뻑 젖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왜 이렇게 젖었니? 타월을 가져다 주셨죠.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머니가 내 얼굴을 들여다보셨어요. 울었구나.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들이 흘렀어요. 어머니, 제가 틀린 걸까요? 아니야. 어머니가 나를 안으셨어요. 넌 옳은 일을 하고 있어. 하지만 모두가 저를 미워해요.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
진실을 모르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저녁 때였어요.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지은아, 무슨 일 있었니?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애들이 놀렸어요. 뭐라고?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래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선생님은요? 선생님도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지은이가 울었어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지은아. 나는 지은이를 안았어요. 할아버지는 옳은 일하는 거야. 그럼 왜 다들 우릴 미워해요? 사람들이 진실을 몰라서 그래. 지은이가 내 품에서 흐느꼈어요. 이 아이까지 상처받게 만들었어요. 내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밤이 깊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죠. 저 집들에서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있을 거예요. 외로웠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죠.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봤어요. 아버지, 제가 약한가 봐요.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어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눈물이 또 났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버텨라.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알겠어요. 조금만 더 버티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마당에 또 돌이 던져져 있었어요. 이번엔 쪽지도 없었죠. 그냥 협박이었어요. 나는 돌을 주었어요. 손에 쥐고 있었죠. 차갑고 단단했어요. 이게 지금 내 상황 같았어요. 차갑고 단단한 벽. 그걸 넘어야 했어요. 드디어 재판날이 왔어요. 아침 일찍 법원으로 향했어요. 어머니와 지은이도 함께였죠. 법원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형수 편에 선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노려봤어요. 저기 온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나는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청석이 가득 찼어요. 형수가 앞에 앉아 있었죠. 눈이 마주쳤어요. 형수가 살짝 웃었어요. 여유 있는 미소였죠. 재판장이 입장했어요. 모두 일어서십시오.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재판이 시작됐죠. 재판장이 서류를 넘겼어요. 피고인 진술하십시오. 형수가 일어섰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아버님의 유언을 따랐을 뿐입니다. 눈물까지 보였죠. 연기였어요. 형수의 변호사가 나섰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고인의 뜻을 존중했을 뿐입니다. 능숙한 말투였어요. 원고 측 유언장은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이해 있습니다. 내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필적 감정 결과가 있습니다. 그 감정도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상대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서류를 제출했죠. 제 감정 결과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내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감정? 이 감정기관에서는 필체가 유사하다고 나왔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말했어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죠. 내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재판장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어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상대 변호사가 증인을 불렀어요. 증인 나오십시오. 마을 사람이 증인석에 섰어요. 피고인을 어떻게 아십니까? 마을 이웃입니다. 피고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시부모님 잘 모시고.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두 번째 증인도 나왔어요. 피고인은 효부입니다. 세 번째 증인까지 같은 말을 했어요. 탄원서도 제출됐죠. 마을 주민 신명의 탄원서입니다. 상대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재판장이 받아봤어요. 내 변호사가 나를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이제 우리 차례였어요. 증인 나오십시오. 이장님이 증인석에 섰어요. 고인을 얼마나 아셨습니까? 30년 넘게 알았습니다. 이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고인이 유언장을 쓰신 적 있습니까? 네, 올해 초에요. 그 유언장 내용이 뭡니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라고 하셨어요. 이장님이 형수를 봤어요. 장남 며느리가 개입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방청석이 또 웅성거렸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이장님이 공증서를 제출했어요.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표정을 알 수 없었죠. 내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결정적 증거입니다. 법정의 녹음이 재생됐어요. 형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유언장? 당연히 만든 거지. 방청석이 술렁이었어요. 대필 전문가한테 맡겼어. 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2천만 원 들었어.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상대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해 있습니다. 이 녹음은 편집됐을 수 있습니다. 편집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내 변호사가 감정서를 제출했어요. 원본이 맞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죠. 형수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상대 변호사도 말이 없었어요. 피고인. 재판장이 형수를 불렀어요. 이 녹음이 사실입니까? 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건 말을 잇지 못했죠. 대답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형수가 무너졌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이번엔 진짜 눈물 같았어요. 유언장을 위조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수근거렸죠. 조용.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피고인은 문서 위조죄를 인정합니다. 형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상대 변호사도 고개를 숙였죠. 재판장이 선고를 준비했어요.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떴어요.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끝난 걸까?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어요. 잘했어, 영수야. 지은이도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겼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죠. 1시간 후 재판이 재개됐어요.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이미숙은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법정이 조용했어요.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죠. 끝났어요. 형수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경찰이 형수에게 다가갔죠. 수갑을 채웠어요. 형수가 끌려나갔어요.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복잡한 심정이었죠. 법정 밖으로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죠. 그냥 피해갔어요. 부끄러운 얼굴들이었어요. 이장님이 다가왔어요. 수고했다, 영수야. 고맙습니다, 이장님. 이제 마을도 조용해지겠구나. 이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영정 앞에 섰어요. 아버지, 다 끝났어요.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계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가 옆에 오셨어요. 함께 절을 올렸죠. 내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녁이었어요.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생아,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형이 울고 있었어요. 형 잘못 아니에요. 다 내 책임이야. 내가 제대로 못 봤어. 한숨 소리가 들렸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을로 돌아갈게. 어머니 모실 거야. 잘 생각하셨어요. 동생아, 고마워. 뭐가요? 끝까지 포기 안 해줘서. 나는 눈물이 났어요. 형도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래요, 형. 전화를 끊었어요.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긴 싸움이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묘한 공허함이 남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마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슈퍼 주인이 먼저 사과했어요. 미안하네, 영수 씨. 괜찮아요. 내가 잘못 봤어. 주인이 고개를 숙였죠. 하나둘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우리가 오해했어. 진실을 몰랐네. 사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다 받아줬어요. 미워할 힘도 없었죠. 형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짐을 들고 왔더군요. 어머니 왔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서 오너라. 형을 꼭 안으셨죠. 이제 여기서 살게요. 그래, 그래야지. 어머니가 계속 우셨어요. 형과 나는 마주 앉았어요. 동생아, 다시 시작하자. 네, 형. 우리는 손을 마주 잡았어요. 형제가 다시 하나가 됐죠.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셨어요. 같이 먹자.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앉았어요. 지은이도 신났어요. 큰할아버지 돌아오셨어요. 그래, 지은아. 형이 지은이를 안았어요. 고맙다. 내가 도와줘서. 당연한 거예요. 지은이가 활짝 웃었죠.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웃음도 나왔죠. 이런 시간이 얼마만인지. 행복했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아버지 산소에 갔어요. 형과 함께였죠. 묘비 앞에 술을 따랐어요. 아버지, 형이랑 같이 왔어요. 형도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늦게라도 깨달았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아버지의 응답 같았죠. 아버지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나는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편히 쉬세요. 형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동생아, 고맙다. 형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산을 내려오며 형이 말했어요. 논밭일 같이 하자. 그래요, 형. 아버지가 하시던 대로. 네, 그렇게 해요. 형제가 힘을 합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을로 돌아왔어요. 이장님이 반겨주셨어요. 형제가 화해했구나. 네, 이장님. 잘 됐다. 이래야 마을도 편하네. 이장님이 웃으셨죠. 앞으로 잘해봐라. 그럴게요. 일주일 후였어요.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나도 참석했죠.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영수 씨, 그동안 미안했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하나씩 사과했어요. 나는 다 이해한다고 했죠. 괜찮아요. 다들 어려웠을 거예요. 고마워, 영수 씨. 마을이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지은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 뭔데? 가족에 대해 쓰는 거예요. 나는 지은이 옆에 앉았어요. 뭐라고 쓸 거니? 할아버지 이야기 쓸래요. 내 이야기? 네, 진실을 지킨 할아버지. 지은이가 웃었어요. 자랑스러워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맙다, 지은아. 제가 더 고마워요. 지은이가 내 손을 잡았죠. 한 달이 지났어요. 형과 함께 농사일을 시작했어요. 밭을 갈고 씨를 뿌렸죠. 동생아, 힘들지? 괜찮아요, 형. 함께 일하니 든든했어요. 우리 잘해보자. 그럼요. 땀을 흘리며 일했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것처럼.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놨죠. 수고했어, 얘들아. 어머니도요.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었어요.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형수한테서였죠.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영수 씨께. 손글씨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짧은 편지였죠.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반성하는 내용이었어요.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저 사과하고 싶었어요. 편지를 접었어요. 복잡한 심정이었죠. 미워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안타까웠죠. 며칠 후였어요. 감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심으신 나무였죠. 아버지, 꽃이 폈어요. 나무를 올려다봤어요. 흰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아름다웠어요. 지은이가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저것 봐요. 꽃을 가리켰어요. 예쁘지? 네. 증조 할아버지가 보내신 선물 같아요. 아이의 말이 맞았어요. 아버지의 선물. 평화와 진실. 가족의 화해. 모두 아버지가 남기신 것들이었죠. 마당에서 어머니가 부르셨어요. 영수야, 밥 먹어라. 네, 어머니. 지은이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형도 와 있었어요. 동생 왔구나. 네, 형. 밥상에 둘러앉았어요. 어머니가 국을 떠주셨죠. 많이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함께 먹는 밥이 맛있었어요. 이야기도 오갔죠. 웃음소리도 가득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새삼 깨달았어요. 밥을 다 먹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았죠. 형도 옆에 왔어요. 좋다, 이렇게. 그러게요. 바람이 불었어요. 꽃잎이 하나 떨어졌죠. 손바닥에 받았어요. 작고 하얀 꽃잎. 아버지가 주신 것 같아. 형이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꽃잎을 바라봤어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긴 싸움 끝에 진실이 밝혀지고 가족이 다시 하나 됐죠. 지은이가 마당으로 뛰어나왔어요. 할아버지들 뭐해요? 그냥 바람 쐬고 있어. 저도 껴주세요. 지은이가 우리 사이에 앉았어요. 셋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할아버지 행복해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그럼 아주 많이. 저도요. 지은이가 활짝 웃었죠.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셨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며 미소 짓고 계셨죠. 여보, 우리 가족 지켜졌어요. 어머니가 하늘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하시는 말씀이었죠.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감나무가 살랑거렸어요. 아버지의 대답 같았어요.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저녁 노을이 물들었어요. 하늘이 붉게 타올랐죠. 아름다웠어요. 할아버지, 내일은 뭐 할 거예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형하고 바딜 거야. 저도 도와줄게요. 그래, 고맙다.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형이 말했어요. 동생아, 앞으로 잘 살아보자. 네, 형. 그럴게요. 우리는 약속했죠. 더는 흔들리지 않기로. 서로를 믿기로. 가족을 지키기로. 밤이 깊어갔어요.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반짝이는 별들. 아버지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셨을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시며 미소 짓고 계시겠죠. 아버지 잘 지낼게요.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어요. 마음이 편안했어요. 더는 두렵지 않았죠. 진실을 지켰으니까. 가족을 되찾았으니까. 집 안에서 어머니가 부르셨어요. 영수야, 형이랑 들어와. 네, 어머니. 우리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집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새삼 깨달았어요. 거실에 모두 모였어요. 어머니, 형, 지은이 그리고 나. 사진 찍을까요? 지은이가 제안했어요. 좋지? 핸드폰을 꺼냈죠. 다 같이 모여 섰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죠. 사진을 확인했어요. 행복한 얼굴들이었어요. 아버지 사진도 넣을까? 형이 말했어요. 그래요. 아버지 영정을 가운데 놓고 다시 사진을 찍었죠. 이번엔 5이었어요. 아버지도 함께. 완벽했어요. 이 사진 액자에 넣을게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그래, 그러자.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형, 내일 뭐 심을까요? 고추 어때? 좋죠.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고추 좋아하셨지. 그러셨죠. 잘 키워서 제사에 올리자.
네, 어머니. 시간이 흘렀어요. 밤 11시가 됐죠. 자야겠다.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도 내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어요. 긴 여정이었어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죠.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웠어요.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잘했다, 영수야. 아버지가 웃고 계셨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살아라. 손을 흔드셨죠. 네, 아버지. 아버지가 멀어져 갔어요. 빛 속으로 사라지셨죠.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니까. 아침이 밝았어요. 새소리에 잠이 깼어요. 창문을 열었죠.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좋은 하루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마당으로 나갔어요. 감나무에 햇살이 비쳤죠. 꽃들이 더 활짝 피어 있었어요. 아침이다. 기지개를 켰어요. 형도 나왔어요. 잘 잤어, 동생? 네, 형도요? 응, 오랜만에 푹 잤어.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밥 먹어라. 네, 어머니. 아침상에 앉았어요.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죠.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맛있겠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었죠. 맛있어요, 어머니. 많이 먹어라.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함께 밥을 먹었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지으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 이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형과 함께 밭으로 갔어요. 호미와 삽을 들고, 땅을 일궜어요. 땀이 났죠.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동생아, 여기 심자. 네, 형. 고추 모종을 심었어요. 하나하나 정성껏. 잘 자라라. 모종에게 말했어요. 해가 중천에 떴어요. 일을 마치고 쉬었죠. 나무 그늘 아래서 형이 물통을 건넸어요. 마셔. 고맙습니다. 시원한 물을 마셨어요. 목이 뻥 뚫렸죠. 형, 오늘 많이 했네요. 그러게. 내일 마저 하자. 네.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날씨 좋다. 그러게.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죠. 잠시 그렇게 쉬었어요. 행복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은이가 학교에서 왔더군요. 할아버지들, 고추 심었어요? 그럼 내일 보러 올래? 네. 지은이가 신나했어요. 어머니가 간식을 내오셨어요. 수박이었죠. 먹어라. 와, 수박. 지은이가 좋아했어요. 다 같이 수박을 먹었어요. 달고 시원했죠. 맛있다. 그치? 행복한 오후였어요. 저녁이 됐어요. 노을이 또 물들었죠.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았어요. 형과 나란히. 동생아. 네, 형. 행복하지? 네, 정말요. 형이 웃었어요. 나도 그래. 우리는 말없이 노을을 봤어요. 아름다웠어요. 어머니가 마루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보, 보고 계시죠?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우리 가족 다시 하나 됐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감나무 잎이 흔들렸죠. 아버지의 대답이었어요. 잘했다.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밤이 왔어요. 별이 쏟아졌죠. 은하수가 흘렀어요. 할아버지, 저기 별똥별. 지은이가 소리쳤어요. 어디? 저기요. 별이 떨어졌어요. 소원 빌어야지. 지은이가 눈을 감았어요. 나도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 계속 행복하게 해주세요. 별이 사라졌어요. 지은이가 눈을 떴어요. 뭐 빌었어요? 비밀이야. 에이, 알려주세요. 넌? 저도 비밀이에요. 서로 웃었죠. 행복한 밤이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진실, 그걸 지켜냈고 가족을 되찾았죠.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서로를 믿으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감나무 아래서 함께 웃으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이어갈 거예요. 진실의 무게는 무거웠지만 그걸 견뎌낸 우리는 더 단단해졌어요. 더 가까워졌죠. 이제 두렵지 않아요.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함께니까, 가족이니까.